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국대학교 송용준 교수입니다. 모두의 스타트 코딩 기초, 여러분들 이제 수강을 시작을 했을 텐데, 아마 처음 보는 친구들은, 이게 뭐, 그러니까 스타트업 이야기 나오고, 비즈니스 모델 이야기 나오고, 스타트업 이야기 나오죠. 그래서 코딩 이야기는 나중에 나오는데, 충분히 여러분들이 천천히 따라하면, 다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하는 이야기는 뭐 수강, 하는 거, 그다음 과제, 그다음 시험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이 내용은 이 파일이랑 이 내용은 올리도록 할게요. 그 유튜브 통해서 이제 올리고 파일 내용은 우리 게시판에 올려가지고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게 대학 이러닝이잖아요. 한영대에서 하는 이제 대학 이러닝인데 우리 이제 2학기 수강 일정을 이제 보면요. 여기 8주차 때 우리가 시험을 보잖아요. 그죠? 시험을 보는데 우리는 중간고사가 없어요. 우리 교과목은 중간고사가 없고 대신 우리는 과제를 출제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 과제 수행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하고 그다음에 과제 결과는 그 16주차까지 과제 결과를 제출을 하는 거가 이제 기본입니다. 그래서 16주차 아마 토요일이나 일요일 둘 중에 이제 시간 잡아가지고 30분 정도 시험을 볼 텐데 일요일 날 마지막 일요일 밤까지 결과를 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적 열람은 12월 10일부터 이렇게 진행되게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전체적인 일정이고요. 자, 그 다음에 간단하게 이 수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이 수업이 이제 뭐 코딩 한다라고 해가지고 뭐 개발하고 이런 거를 간단하게 기술적인 이런 이제 기술적인 과목이다라고 생각하면 좀 안 될 것 같고 이 교과목은 상당히 좀 중요한 교과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어떤 철학적인 걸 좀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여러분들 누구나 원하는 행복한 삶을 살아야 하고 또 이제 누구나 그렇게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방법을 찾는 교과목의 이제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이제 만들었고요. 그래서 나오는 것들이 이제 바람직한 삶의 목적과 목표가 뭐냐 이런 이야기도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바람직한 삶의 목적과 목표가 뭐냐 이거를 이제 달성하는 삶이 행복한 삶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하겠죠. 과연 이제 바람직한 삶의 목적과 목표가 뭐냐, 이걸 어떻게 찾을 거냐, 이걸 또 어떻게 수립을 해야 되고 어떻게 달성할 거냐, 이게 이제 뭐 퀘스천이죠. 잘 모르죠, 그죠? 당연히 잘 모를 거라 생각을 하고 이런 것들을 찾아가는 과정이 그냥 가만히 뭐 앉아서 생각한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뭐 주위의 친구들하고 이야기한다고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저는 여러분들의 스타트 활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것들을 한번 해보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스타트 활동이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교과목이 이런 이제 도구, 그러니까 스타트 활동이라고 하는 게 문제 해결에 도전하는 팀 프로젝트 활동이라고 전 정의를 합니다. 자, 스타트업 활동이라고 하는 거는 문제 해결에 도전하는 스타트업 팀 프로젝트가 이제 스타트업 활동이고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이제 스타트 활동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할 거냐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교과목에서는 첫 번째 교과목 모두의 스타트 코딩은 그걸 할 수 있는 도구를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를 소프트웨어로 이거를 표현하고 얘를 가지고 밖에 나가가지고 사람들 대상으로 검증하고 그다음 사람들 만나고 관련된 스타트업을 만나고 이런 걸 할 수 있는 도구를 알려주는 게 모두의 스타트 코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를 표현하는 소프트웨어를 표현하고 관리하는 이런 교과목이 모두의 스타트 코딩이다. 스타트업 활동이 뭐냐? 얘는 뭐 꼭 창업을 위해서 한다 이건 절대 아니에요. 창업을 위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도 내가 원하는 뭐 좋아하는 분야가 뭔지 그다음 거기서 내가 어떤 뭐 가치를 만들 건지 그 다음에 거기서 내가 어떤 목표를 세워가지고 어떤 전문가로 성장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찾기 위해서 다양한 경험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걸 할 수 있는 활동이 이제 스타트 활동입니다. 그런 것들을 도와주는 교과목으로 모두의 스타트 코딩에서 배운 코딩, 소프트웨어 이제 활용하는 방법들이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번 학기에 또 만든 이제 교과목이 있습니다. 비즈니스 모델 디자인과 린 스타트업 활동이라고 하는 교과목이 있는데 이 교과목에서는 스타트업 활동을 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 이 스타트 코딩인데 왜 이제 스타트 활동을 이야기하냐 이런 그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스타트 활동은 창업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어, 원하는 삶의 목적과 목표를 찾고 그거를 수립하고 달성하기 위해서 도움이 되는 활동이 스타트 활동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꼭 창업을 위해서 하는 건 절대 아니고 여러분들의 앞으로 정말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도움되는 게 스타트업 활동이다. 그걸 하기 위해서 모두의 스타트업 코딩을 통해서 도구를 이제 배우는 거예요. 도구를 이제 익히는 거고, 그 다음에 비즈니스 모델 디자인과 린 스타트업 활동이라고 하는 교과목이 있는데 기회가 되면 얘를 이제 한번 들어보세요. 들어보고 스타트업 활동은 이렇게 이제 하는 거구나 라는 걸 좀 배우게 될 것입니다. 자, 이걸 통해 가지고 제가 이제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스타트업 활동에 많이 참여하게 하는 거를 지원하기 위해서 모두의 스타트 코딩 교과목도 만들었고 작년 2학기 때 올해 2학기부터는 비즈니스 모델 디자인과 린 스타트업 활동이라고 하는 교과목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캠퍼스 내 그러니까 우리 이제 대학생들이 스타트 활동에 참여하는 캠퍼스 스타트업 문화를 확산하는 이런 것들을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된다라고 하면 창업과 다른 스타트업 이야기 이런 교과목을 한번 만들고 싶어요. 스타트업 대표들의 이야기도 듣고 스타트업을 지원해주는 스타트업 지원 기관들의 이야기도 듣는 이런 이제 교과목을 하나 만들면 좋겠는데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된다라고 하면 잘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좀 쉽게 생각하고 이제 온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아마 건국대 학생들은 좀 많을 텐데, 처음에 이제 수강생 유의사항으로 이렇게 이제 했던 게 e-러닝이라고, 이거는 이제 e-러닝으로 진행되지만, 뭐 설렁설렁 그냥 시간만 지난다고 학점 따고 이건 절대 아니라는 거죠.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되는 교과목이다라고 저는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대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60점이 넘으면 패스예요. 안 되면 이제 논패스고. 근데 건대는 그나마 좀 부담이 없는데 다른 학교 학생들은 뭐 절대평가가 많죠. 절대평가 해가지고 뭐 적어도 뭐 90점이 넘어야지 A고 이렇게 이제 가는 거죠. 근데 이제 쉬운 교과목은 아니지만 근데 이제 이걸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내가 생각한 아이디어를 소프트웨어로 표현하는데 이런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딴 거보다 훨씬 더 쉽게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딩하는 거, 그러니까 뭐 프로그래밍 언어 가지고 하는 거.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건국대 학생들 대상으로 이렇게 공지사항을 올렸더니 뭐 처음에 상당히 많았는데 하여튼 조금 줄어가지고 그래도 한 90명 정도 됩니다. 건국대 학생 90명 정도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 꼭 듣고 싶다라고 하는 학생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 뭐 신청을 했는데 나중에 논패스된 학생들도 많았죠. 이런 학생들 때문에 정말 꼭 들어야 되는 학생들이 못 들어가지고 제가 올해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좀 유의사항을 좀 이야기해가지고 했고 자 여러분들도 그냥 쉽게 일원이기 때문에 쉽게 생각하고 들으면 안 된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학기 말에 이제 제가 자체 설문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2019년도 2학기 때 설문조사를 한 걸 보면 그러니까 강의 계획서를 제대로 안 보고 그러니까 수강 신청한 학생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강의 계획서 내용을 이해한 친구들이 한 뭐 21%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9년도 2학기 때. 근데 이제 수강 후 만족도는 48% 상당히 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모르고 신청했지만 만족도 올라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해도 대비 만족도가 한 222% 정도 됐고 그러니까 올해 1학기 때 20년도 1학기 때 보면 수강 전 이해도가 한 27% 정도, 27% 정도 학생들이 이거를 좀 이해를 하고 수강 신청을 했는데 61% 정도가 만족을 했어요. 만족도가 상당히 좀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결국 한 228% 정도, 그러니까 수강 전에 이해한 학생들 대비 만족도가 한 228% 정도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걸 좀 이제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수강 전에 이걸 좀 과목을 이해를 하고 이렇게 참여를 하면 만족도가 훨씬 더 이제 높아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목표가 이게 정말 수강 전에 이해도를 그러니까 이 교과목에 대한 이해도를 한 35% 정도 올려놓고 이러면 이제 만족도는 한 70% 이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식으로.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학기 초에 이거를 제가 설명을 하는 거는 이 교과목은 이런 교과목이다.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걸 잘 따라올 자신이 있고
여러분들한테 정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 끝까지 열심히 해가지고 따라오고, 아니면 이제 뭐 그냥 뭐 생각이 좀 다르면 빨리 지금이라도 그만두고 나가는 게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서로 이제 편할 거니까. 자, 그래서 자, 그냥 이 교과목을 처음에 시작할 때 이해를 하고 가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강의 평가 반영한 거를 이제 보면요, 이거가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그러니까 20년도 올해 이제 1학기나 이제 여름 방학 때도 이게 개강이 됐습니다. 그때 이제 강의 계획서 올렸던 내용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며칠 전에 봤더니 그제 봤나 어제 봤나 봤더니 제일 처음에 이제 강의 계획서가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업데이트된 게 없어가지고 다시 업데이트를 해놨습니다. 업데이트를 했고 그 내용인데 19년도 강의 결과를 반영해가지고 20년도 1학기 때 강의 계획을 좀 개선을 했습니다. 교과목 강의 계획서 내용에 교과목 개요에서 수행 내용을 좀 구체화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1학기 때는 그 19년도 2학기 때는 이제 과제가 3개로 나뉘어가지고 갔었어요. 근데 이제 과제 3개를 나눠서 했더니 그 과제를 계속 이제 작성하느라고 학생들이 되게 힘들어했었어요. 많이 힘들어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과제를 하나로 합쳐가지고 기말 과제로 냈습니다. 기말 과제로 냈고 8주차 이제 통합 과제를 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이제 이걸 좀 유용하게 활용하기 위해서 동영상을 촬영해가지고 올리는 유튜브에 올리는 것도 좀 그러니까 포함을 시켰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번 2학기 때 어떤 식으로 이제 개선이 됐냐, 2학기 때 이렇게 학기 초에 줌으로 설명회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교과목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주고 과제는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나중에 기말 시험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이제 설명회를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포트폴리오라고 이제 했는데, 과제 만드는 거를 이제 1학기 때까지는 3개를 이제 과제 포트폴리오를 작성하게 했는데, 이것도 좀 많다라고 하는 의견에 따라 가지고 이번 학기부터 2개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2개로 줄여 가지고 이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 이 교과목에 대해서 이제 잘 이해를 못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이걸 가지고 이게 이제 정말 도움이 되냐,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이거는 정말 여러분들이 원하는 뭐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걸 찾고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과 목표를 찾기 위한 스타트 활동을 하기 위해서 도와주는, 활용할 수 있는 도구를 이제 배우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얘는 이제 C나 파이썬 같은 이런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우는 건 아니에요. 얘는 이제 전문적으로 하는 거는 정말 모든 사람들이 배울 필요는 없는 거고,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이거 능력 있는 잘하는 전공 학생들이 이제 가면 이제 되는 거고,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걸 이제 배울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뭐 C나 파이썬 같은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걸 이제 생각한 학생들은 이건 말고 그러니까 좀 다른 이제 쉽게 배울 수 있는 툴을 가지고 쉽게 뭔가 만들 수 있고, 빨리 만들어서 빨리 검증할 수 있는, 고객 대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이런 이제 교과목이라고 하는 걸 이해를 하고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학기 말에 제가 자체적으로 강의 평가를 합니다. 강의 평가를 할 거기 때문에 그때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가지고 이걸 이렇게 개선하면 좋겠다, 아니면 뭐 만족도라든지 뭐 어떤 식으로 하면 좋겠다, 뭐 많은 이야기를 주세요. 그렇게 좀 기대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교과목 개요에 이제 여기에 제가 올렸는데, 강의 평가를 했을 때 그 학생 한 명이 이제 이렇게 올린 내용 그대로 올렸습니다. 2019년도 2학기 때 수강한 학생인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이디어가 많죠. 이렇게 길 가다가 또는 버스 타고 가다가 뭐 번뜩이는 좀 아이디어가 나오죠. 이런 걸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아이디어가 많은데 보통의 아이디어로 끝나요. 이걸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이 학생이 이제 이 교과목을 배우고 나서 이 아이디어를 내가 어떻게 실체화할 수가 있는지,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자기가 생각한 아이디어를 앞으로 이렇게 한번 해보겠다, 이런 이야기를 적었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이 교과목을 만든 이 이제 개설 취지에 제일 잘 맞는 강의 평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여기 이제 소개를 하고요. 자, 그래서 이 교과목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은 스타트업은 뭐냐? 스타트업은 제가 정의하는 스타트업은 문제 해결에 도전하는
프로젝트, 팀 프로젝트 활동입니다. 팀 프로젝트고요. 그런 이제 스타트업 활동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은 이 스타트업 활동이 여러분들한테 꼭 필요한데 이걸 하기 위해서 필요한 소프트웨어 융합 지식을 습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나 이제 배울 수 있는 아주 쉬운 세 가지 소프트웨어를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개인적으로 어렵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는 거는 이제 오븐이라고 하는 프로토타이핑 툴이 있고, 그다음에 스크래치라고 하는 코딩을 배웁니다. 이건 일종의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 프로그래밍까지는 아니지만 어떤 코딩이라고 할 코딩 언어가 있고, 얘가 제일 쉬운 언어입니다. 레고 블럭 쌓기 식으로 코딩할 수 있는, 이게 가장 간단한 코딩 언어 스크래치. 그리고 크리에이트 링크라고 하는 웹사이트를 만드는 이런 이제 서비스가 있습니다. 얘를 가지고 사이트를 만드는 거를 이제 합니다. 그 세 가지를 이제 배우면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간단하게 프로토타입 간단하게 형상화를 하고, 그다음 스크래치를 가지고 한번 직접 돌아가게 만들어 보고, 만들어진 결과물, 얘를 이제 포트폴리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만든 결과물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는, 웹사이트를 만들어서 관리하는 것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들은 내 아이디어를 가지고 아이디어를 프로토타입으로 만들고 스크래치로 코딩하고, 얘를 가지고 포트폴리오 사이트를, 웹사이트 만든 거에 계속 집어넣어 가지고 관리하는 거를 배우게 됩니다. 조금 더 나간다라고 하면 이거를 가지고 그러니까 유튜브 영상을 올려가지고 동영상을 관리하는 이런 것까지 배우게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 게 본 교과목이고, 자, 절대 우리가 뭐 C나 파이썬 같은 코딩하는 건 아니다. 그리고 스타트업 활동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이런 도구, 아주 쉬운 도구를 배우는 거다라는 거고, 스타트업 활동은 창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하는, 원하는 그런 삶의 목적과 목표, 이런 것들을 찾기 위한 활동이 스타트업 활동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궁금한 이제 평가 기준이 있죠. 평가 기준. 자, 우리 출석이 20%예요. 출석이 20%인데, 우리 이제 여름 방학 때 같은 경우 보면 이게 기간이 짧아요. 기간이 짧은데, 그래서 이제, 짧아가지고, 뭐 결석한 학생들이 많아요. 그래서 결석이 4번 이상 결석하면 안 됩니다. 4번 이상 결석하면 다른 성적이 안만 좋아도 점수가 안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필히 3번 이하로 줄이고, 결석을 3번 이하로 줄여야 되고, 지각이면 감점만 나가요. 지각으로 만들면 돼요. 조금이라도 이렇게 수강을 하면 이제 지각으로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시간이 없다라고 하면 결석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들어가지고 지각을 만들어야지, 이게 그러니까 4번 이상 결석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 그래서 최소한 그 지각으로 만들면 감점을 통해 가지고 점수는 나올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3번까지는 가능해요. 3번까지 가능한데 감점이 있죠. 결석 감점이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결석보다는 그다음에 뭐 지각으로 만들고 이렇게 가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기말고사는 이제 30%입니다. 기말고사 30%고 기말과제 50%입니다. 그래서 기말고사 30%는 아마 12월 그때 이제 시험 시간 25분, 토요일이나 일요일 때 이제 정해가지고 30분 시간을 정해줄 겁니다. 그 중에 25분 동안 여러분들은 시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 이제 정확한 일정이 공지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재시험이 없습니다. 이때 꼭 들어와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을 뭐 노트북이라든지 인터넷 환경을 사전에 미리 테스트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전 시험 참여를 위한 컴퓨터, 인터넷 환경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사전 모의 테스트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꼭 해보기 바라고요. 자, 기말고사는 뒤에 나오긴 하겠지만 OX 퀴즈입니다. 이게 맞냐 틀리냐 OX 해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좀 부담이 덜하긴 한데, 자, 기말 과제 50%입니다. 자, 이게 8주차 때 출제가 된다라고 그랬죠. 8주차 때. 그래서 12월 11일입니다. 12월 11일 날 이러닝 시스템 상에 기말 과제를 공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때부터 과제를 만들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말 과제를 위해서 뒤에 이렇게 설명을 할 거고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확정된 거는 지금 설명하는 거는 일단은 가안인데 거의 대부분 그대로 갈 거예요. 아마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최종적으로는 이제 그 과제 가이드가 나갈 겁니다. 8주차 때 그때 이제 나가는 그 파일을 보면 이제 최종 확정인데, 지금 뭐 이야기하는 내용과 그렇게 크게 다르진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사이트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셀프 사이트를 통해 가지고 기말 과제 게시물 과제를 올릴 거고 과제 결과는 거기에 제출하면 되겠죠. 학점 부여는 이제 그 최종적으로 제가 이렇게 점수를 주면 여러분들 대학교에서 그 점수를 가져가 가지고 대학교 기준에 따라 가지고 성적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이제 점수에 대해서 저하고 이야기하고 성적에 대해서는 학교랑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과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혹시 여러분들 질문이 있으면 채팅을 이용해도 되고, 그 다음에 우리 그 셀프 사이트, 우리 이제 그 이러닝 사이트 거기에 Q&A 올려도 됩니다. 그 다음에 혹시 뭐 여기 이제 질문이 있으면 뭐 손 들고 이제 질문해도 되고 아니면 끝나고 난 다음에 또 개별적으로 물어봐도 되겠습니다. 자, 과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과제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웹사이트를 하나 만듭니다. 뒤에 이제 크리에이트 링크를 가지고 웹사이트를 하나 만들 거고, 웹사이트에는 뭐 처음에 들어가는 초기 화면이 있겠죠. 홈페이지 초기 화면이 있고, 그 다음에 나를 소개하는 프로필 페이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과제 결과물 포트폴리오라고 그랬는데, 여러분들, 이 그 5주차 때 이제 마이 스토리라고 하는 걸 배웁니다. 내 이야기를 하는 거, 내 이야기 하는 게 마이 스토리인데, 마이 스토리 코딩 하는 거. 6주차 때 나하고 상대방이랑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our story. our story를 이제 코딩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my story 코딩하는 포트폴리오 1, 그 다음에 our story 코딩하는 포트폴리오 2, 요 두 개가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포트폴리오 두 개, 그 다음에 프로필 페이지, 그 다음 초기 화면, 뒤에 이제 컨택트가 있긴 한데 뭐 간단한 거니까 이런 식으로 웹사이트 만드는 거, 그 다음에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 사이트를 소개하는 거야. 내가 만든 포트폴리오 사이트, 웹사이트 소개하는 거. 그 다음에 내가 만든 포트폴리오 1, 마이 스토리를 소개하는 거. 그 다음 내가 만든 포트폴리오 2, 아वर 스토리를 소개하는 거. 이런 거가 이제 크게 과제 내용으로 구성되게 됩니다. 아직 잘 모르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정리를 해보면, 이건 이제 나중에 과제 제출하는 방법입니다. 이거는 뭐 자, 과제 제출하는 방법 먼저 좀 이야기를 할게요. 우리 이제 그러니까 과제 제출 게시물 있죠. 그게 뭐 본문이 있을 거고 파일을 올려야 되잖아요. 근데 과제 제출 본문에는 이제 마이 포트폴리오 웹사이트 만든다라고 그랬죠. 이게 포트폴리오 웹사이트인데 여기에 URL, 그러니까 주소 있죠. 웹사이트 주소를 이제 여기에 적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웹사이트를 소개한 동영상, 유튜브 URL을 여기에 적습니다. 적고,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 1, 포트폴리오 1에 이제 들어가는 게 our story인데 our story는 이제 5분으로 프로토타입을 만들고 그다음 스크래치로 코딩을 하게 됩니다. 각각에 대한 URL을 여기 적어줍니다.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 1에 대한 소개 영상, 유튜브 영상 URL을 적어주고 똑같이 포트폴리오 2에 대해서도 얘를 이제 적어줍니다. 일단 마지막으로 적어줘야 될 게 유튜브 채널. 그러니까 각각의 유튜브 동영상을 올렸으면 그게 자기만의 유튜브 채널이 있을 거예요. 유튜브 채널 URL을 올리는 거예요. 자, 과제 본문에 이렇게 URL을 올려줘야지 제가 여기 들어가가지고 눌러가지고 확인이 가능합니다. 확인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여러분들 꼭 해야 될 게 과제 결과물에 대해서 공개를 해야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했던 거는 비공개로 이제 처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보려면 공개를 해야겠죠. 그래서 5분 같은 프로토타입을 만들 때 접근 권한을 부여를 해줘야 됩니다. 이 링크를 가진 사람이 이걸 볼 수 있게 볼 수 있는 링크를 보여줘야 되죠. 그러니까 공유 링크를 올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 스크래치, 코딩 결과물도 보면 공유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입 이메일을 인증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스크래치 프로젝트, 결과물에 대해서 공유를 해야 됩니다. 쉐어를 해줘야 됩니다. 쉐어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링크를 여기 올리는 거죠. 그 다음 유튜브 채널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 유튜브 링크도 마찬가지 공개를 해야 됩니다. 일단 크리에이트 링크 웹사이트를 만들면 웹사이트도 내가 작업한 거는 그대로 나만 볼 수 있게 되는데 얘를 퍼블리싱 한다라고 그러는데 퍼블리싱 해야지 남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 그다음에 얘가 제대로 남들이 볼 수가 있는가라고 이제 확인해 보려면 친구한테 얘를 이제 주고 한번 봐달라고 해주면 됩니다. 그럼 그 친구는 당연히 뭐 권한이 없을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직접 이게 테스트하다 보면 로그인 상태에서 보면
로그인 상태에서 보면 여러분들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게 확인이 안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로그아웃을 하고 확인한다든지 아니면 친구한테 이 링크를 줘가지고 한번 봐달라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단말에서 확인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이제 결과물을 이제 파일로 만들어가지고 올려주는 게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작업한 것들이 그때 제출한 당시에 제대로 작업을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 1에 대한 오븐,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 1에 대한 스크래치 파일들을 이제 다운받을 수가 있습니다. 얘를 올려주면 됩니다. 포트폴리오 2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런 식으로 제출 방법은 게시물 본문에 이렇게 줬고, 그 다음에 첨부 파일로 이렇게 4개의 첨부 파일을 올리는데 얘를 찝으로 묶어가지고 내 이름이 뭐고, 그다음에 학교가 뭐고, 학과가 뭐고 이렇게 이제 찝으로 묶어가지고 올려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전체적으로 좀 이제 복잡해 보일 수도 있는데, 자, 우리가 이제 작업하는 결과물이 어떻게 보이냐.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이번 교과목이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이 만드는 여러분들의 이제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홈페이지를 하나 만들 수가 있고요. 자, 여기서 좀 노랗게 보이는 게 여러분들이 만드는 홈페이지 페이지입니다. 그 다음에 빨갛게 보이는 것들이 별도 사이트로 여러분들이 그 만드는, 그러니까 이용하는 사이트고요. 그래서 이제 마이 포트폴리오 웹사이트. 그러니까 내가 나를 소개하는 웹사이트 만드는데 거기에 내가 작업한 결과물도 포트폴리오로 관리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 웹사이트를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가 끝나면 여러분들만의 웹사이트를 만들 수가 있어요. 지금 뭐 일부는 야, 웹사이트 어떻게 만들지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우스 클릭만 하면 충분히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 거를 이제 알려주는 겁니다. 그게 이제 뒤에 이제 나오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과제 결과물로 처음에 홈페이지 들어가면 뭐 주소 치고 들어가면 처음에 이제 초기화면 나오죠. 초기화면 홈페이지 초기화면 거기 위에 보면 뭐 로고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메뉴가 있죠. 각각의 메뉴가 있고 그다음에 하위 메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메뉴로는 이제 프로필 메뉴가 있고 포트폴리오 목록 메뉴가 있고 그다음 컨택트 나하고 이제 만나는 컨택트 나한테 연락하는 컨택트 메뉴 3개 메뉴를 기본적으로 구성을 합니다. 물론 더 이상 만들어도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원하는 대로 만들어도 되는데 최소한 얘는 꼭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 초기 화면에는 이제 그런 내용이 뭐가 들어가냐 내가 만들었던 포트폴리오를 막 돌아가면서 보여주는 포트폴리오 1 결과물 보여주고 포트폴리오 2 결과물을 보여주는 막 돌아가면서 보여주는 이미지로 해가지고 돌아가는 쇼케이스라고 하는데 얘가 이제 들어가게 되고요. 그 밑에는 이제 홈페이지를 소개한 유튜브 영상 이 여기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눌러주면 홈페이지에 소개한 유튜브가 여기 플레이가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홈페이지 초기 화면에 들어가는 내용이고요. 그다음 밑에 이제 기타 사항으로 여러분들 또 원하는 거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에 이제 메뉴가 이제 프로필 메뉴 있다라고 그랬죠. 프로필 메뉴 눌러주면 프로필 페이지로 가는데 여기 들어가는 게 여러분의 사진, 실제 사진이랑 여러분들 자신을 소개하는 내용, 여러분들의 뭐 이력이라든지 여러분들의 뭐 활동, 뭐 그다음에 여러분들의 소셜 미디어, 그다음 기타 사항들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소셜 미디어에는 여러분들이 만든 유튜브 채널을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프로필에 들어가면 최소한 소셜 미디어로는 여러분들이 만든 유튜브 채널을 눌러가지고 볼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위에 메뉴 중에 이제 포트폴리오 목록 메뉴가 있다라고 그랬죠. 얘를 딱 누르면 여러분들이 만든 포트폴리오, 마이 스토리가 있고 아울 스토리 그 두 개의 포트폴리오를 만들 텐데 얘에 대한 목록으로 이제 소개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포트폴리오 목록 소개, 각각의 포트폴리오 대표 이미지 넣어가지고 소개하는 게 보이고 또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다른 포트폴리오 추가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활용하도록 만든 거니까 여러분들 기존에 했던 교과목의 결과물이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취미, 생활, 그런 결과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기에 계속 추가해 나가는 겁니다. 자, 목록에서 마이 스토리를 눌러주면 개별적으로 마이 스토리에 해당되는 상세, 세부 페이지가 보이게 됩니다. 마이 스토리를 이제 프로토타이핑 했던, 오븐으로 프로토타이핑 했던 거 보여주고요. 스크래치로 코딩했던 결과물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소개하는 유튜브 동영상도 보여주고, 그 다음 상단에는 마이 스토리가 어떤 건지 소개하는 텍스트, 뭐 타이틀 텍스트 이렇게 해가지고 소개 내용도 들어가고, 그래서 이제 마이 스토리 개별 상세 페이지에 들어가면 마이스토리가 어떤 건지 그리고 어떻게 개발을 했는지 어떻게 만들었는지 이런 것들을 쭉 히스토리로 이제 보여주면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는 유튜브 영상 보여주고
our story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고 거기서 이제 5분 프로토타입을 눌러주면 5분 페이지로 넘어가고 새 창으로 띄우는 거예요. 자, 여기서 빨간색으로 나오는 거는 외부 사이트로는 새 창을 띄우는 겁니다. 새 창으로 띄우는 거. 자, 새 창 어떻게 띄우나 뭐 이렇게 생각도 있을 텐데 되게 쉬워요. 다 이제 기능적으로 마우스 몇 번만 클릭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쉽고, 그 다음에 이제 컨택트 페이지는 이제 나하고 이제 연락하기 위해서 뭐 이메일을 보낼 수 있는 폼이 있어요. 폼을 그냥 이제 추가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별로 어렵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기 홈페이지 초기화면 저 위에 보면 메뉴가 있고 하위 메뉴가 있죠. 그래서 메뉴는 포트폴리오가 있는데 하위 메뉴는 포트폴리오 1, 포트폴리오 2 이런 식으로, 또는 이제 마이 스토리, 아워 스토리 이렇게 포트폴리오 목록이라고 하는 대메뉴가 있고 그 밑에 이제 2차 하위 메뉴, 그러니까 소메뉴죠. 소메뉴로 뭐 아워 스토리, 그 다음에 소셜 스토리, 아워 스토리, 마이 스토리 이런 것들이 이제 서브 메뉴로 들어가고, 얘를 눌렀을 때는 개별 상세 페이지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양쪽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 마이 스토리 채널에는 마이 포트폴리오 사이트, 웹사이트 전체적으로 소개하는 거, 그 다음 마이 스토리 소개하는 거, 아워 스토리 소개하는 거, 이렇게 3개가 들어간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게 뭐 기말 과제인데 8주차 이제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뭐 어렵진 않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를 이제 소개하는 겁니다. 자, 포트폴리오 목록 페이지가 뭐냐? 자, 포트폴리오 목록 페이지, 아까 이제 제가 말로 설명했는데, 이런 식으로 포트폴리오 목록 페이지에 들어가면 마이 스토리, 아워 스토리가 들어가고, 밑에 이제 기타 포트폴리오 이제 집어넣고, 그 소개하는 대표 이미지 집어넣고 이제 하는 거죠. 얘를 눌러주면 이제 상세 페이지가 나오는 겁니다. 세부적인 상세 페이지에는 타이틀 있고, 소개 내용이 있고, 5분 프로토타이핑 결과, 그다음 스크래치 코딩 결과, 그다음 밑에는 소개 동영상 이렇게 나오고, 얘를 눌러줬을 때는 외부 사이트로 해당되는 5분 프로토타이핑, 그다음 스크래치 코딩, 그다음에 유튜브 비디오 이런 것들이 새 창으로 띄워서 이제 보여주게 되는 거죠. 이게 아워 스토리도 마찬가지고, 그다음 마이 스토리도 마찬가지고, 아워 스토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만들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이 스토리가 이제 도대체 뭐냐? 마이 스토리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마이 스토리는 1인칭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나를 소개하는 겁니다. 나를 소개하는 거고요. 그래서 타겟 고객을, 그러니까 내가 항상 이야기를 할 때 누구한테 이야기를 할 것인가,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타겟 고객, 상대방이 누구냐? 자, 가장 소중한 상대방한테 이제 나를 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적은 나의 성장 스토리를 상대방한테 들려주는 거예요. 나를 소개하는 이런 걸 한번 만들어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으로는 나의 과거, 그리고 나의 현재, 그리고 앞으로 나의 미래 계획을 이야기하는 거를 스토리로 만들어 가지고 프로토타입도 만들고 스크래치로 코딩하는 거예요. 자, 이게 필수 포함 항목이 이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전신 사진, 여러분들의 사진이 들어가는데 얼굴만 얼굴 나오고, 아마 교과목에서 설명할 때는 얼굴이랑 그 다음에 이렇게 합성하는 거를 보여줬는데, 실제 여러분들 과제할 때는 전신 사진에서 전신을 뽑아가지고 여러분들의 전체 모습이 보이게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전체 사진이 보이게 하는, 전체 모습이 보이게 하는 사진으로 스프라이트를 만들고, 그 다음에 서로 다른 2개 이상의 모습이 포함돼야 됩니다. 스프라이트가 모습을 좀 바꿀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 이용을 하게 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모양이 바뀌는, 모습이 바뀌는 효과도 내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사진에서 모습을 뽑아내는 거는 remove.biz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요걸 이용하면 아주 쉽게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크래치를 가지고 하면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 remove.biz 또는 뭐 다른 스노우 앱이나 여러 가지 어떤 앱들을 이용해 가지고 배경을 없애고, 배경 리무브라고 그러는데 배경을 없애 가지고 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무대 배경, 여러분들 이야기를 배경 이미지가 있을 거예요. 배경 이미지를 바꾸면서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배경 이미지를 바꾸면서 모습도 바꾸면서 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야기에 맞는 배경이 있겠죠. 사진이 있겠죠. 이런 것들을 넣고 이야기를 하고, 또 다른 배경 나오고 또 이야기하고, 그다음 또 다른 배경 나오고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그 이야기하는 그 모습, 전신 모습이 또 바뀌는 게 좀 들어갑니다. 자, 이런 것들을 하는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제 오븐 프로토타이핑을 하고 그다음 스크래치 코딩을 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스타트업 활동을 할 때 내 아이디어가 맞는지 검증하는 과정이 좀 필요합니다. 검증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프로토타입, 오븐으로 프로토타입을 간단하게 만들어 가지고 확인하고 계속 개선하고 이게 이제 확정됐을 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 가지고 스크래치 코딩하는 이런 과정으로 넘어가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븐 프로토타이핑 과정, 그다음 스크래치 코딩 과정 이렇게 이제 나눠 가지고 하는데, 자 그런 식으로 간단하게 만드는 게 프로토타이핑, 오븐 프로토타이핑이고, 좀 더 시간이 걸리지만 좀 더 자연스럽게 보여줄 수 있는 게 스크래치 코딩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our 스토리입니다. our 스토리는 이제 2인칭입니다. 상대방이랑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하고 아까 이제 뭐 소중한 상대방한테 my 스토리 이야기를 했죠. 그 상대방이 있겠죠. 그 상대방이랑 나하고 공통의 관심, 공동 관심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타겟 고객은 이제 추억을 함께한 상대방, 이 사람한테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우리 추억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보여주는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가족이나 뭐 친구나 반려동물이나 소지품, 의인화를 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되겠죠. 자, 그래서 목적은 상대방이랑 이제 추억을 남기는 거예요. 내가 이제 자랑을 하는 거죠. 상대방이랑 이렇게 이런 뭐 추억이 있었다라는 거고, 그래서 자신의 전신사진 똑같이 나오고 상대방의 전신사진 똑같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찬가지로 무대 배경 화면이 또 바뀌면서, 그래서 서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화를 하는 겁니다. 내가 이야기하고 상대방이 이야기하고 내가 이야기하고 상대방이 이야기하고 이런 식으로 갔다 갔다 대화를 이제 한번 만들어 보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 그러니까 혼자 이야기하는 거랑 이제 다른 이제 상대방이랑 이야기하는 거 해보면 내가 생각했던 거를 어느 정도 오븐 프로토타이핑을 하고 스크래치 코딩하는 걸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다음에 뒤에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제 중간고사 보는, 그러니까 중간고사는 없지만 9주차 이후에부터 조금 고급 코딩이 들어가는데, 이것까지 가면 좋아요. 가면 좋은데 이것까지 하기는 조금 부담스러울 거니까, 그래서 이제 과제에는 앞에 제일 쉬운 마이 스토리, 1인칭 마이 스토리, 그다음에 상대방과 대화하는 아울 스토리, 요것만 포트폴리오로 만드는 거로 했습니다. 그래서 부담이 훨씬 적어졌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컨택트 페이지는 뭐 나한테 뭐 메일을 보내는 뭐 이런 건데, 이제 폼이 있어요. 얘는 이제 집어넣기만 하면 됩니다. 아주 간단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동영상, 유튜브 동영상을 이제 마이 포트폴리오 사이트 동영상은 사이트 전체에 대한 이제 소개 5분 내외로 이제 동영상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여기서는 이제 크리에이트 링크로 이제 웹사이트를 만들 겁니다. 앞에서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작업을 했을 거고, 얘를 포트폴리오 페이지를 만들어 가지고 웹사이트에 집어넣고 프로필 페이지도 만들고 초기 화면도 만들고 뭐 이렇게 이제 만들겠죠. 컨택트도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만든 웹사이트가 있는 거예요. 얘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누르면서 제대로 보이는지 얘를 이제 소개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제작된 크리에이트 링크 홈페이지 초기 화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동영상 녹화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초기 화면 뭐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프로필 페이지로 이동해가지고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쇼케이스, 첫 번째 초기 화면에 쇼케이스가 있죠. 쇼케이스에서 해당 포트폴리오 페이지, 얘를 가지고 눌러가지고 그 페이지로 넘어가는 것도 이제 보여주고요. 그래서 포트폴리오 목록 페이지로 넘어가가지고, 자, 포트폴리오 목록 페이지에서는 또 포트폴리오 목록 페이지에 눌러가지고 해당 포트폴리오 페이지로 넘어가고, 그러니까 각각의 링크를 눌러가지고 제대로 넘어가는지 얘를 이제 보여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포트폴리오 상세 페이지 가가지고는 기본적으로 소개하는 거, 그다음 프로토타입, 오븐 프로토타입 눌러가지고 넘어가는 거, 그다음에 스크래치 코딩 눌러가지고 넘어가서 플레이 되는 거, 그다음에 동영상 눌러가지고 플레이 되는 거, 이런 거 각각을 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하는 이유는 전체 링크가 제대로 작동되는지 확인하는 이런 그 목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 중심으로 소개하면 되겠고요. 자, 여기서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되는 게 여러분들의 음성이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눌러가지고 자 이건 이거고요, 이렇게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음성이 들어가는 게 필요하고, 그 음성으로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사이트를 소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간 분량은 5분 내외.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거를 가지고 유튜브 동영상 업로드를 하죠. 얘가 그 우리 그 웹사이트
초기화면 하단에 이런 영상이 여기 이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제 포트폴리오 결과를 소개하는 영상이 있죠. 그러니까 마이 스토리, 아워 스토리,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소개를 한다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포트폴리오 상세 페이지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오픈 프로토타입을 뭐 보여주고요. 그다음 스크래치 코딩을 보여주는데 이거는 이제 내용 중심으로 보여주세요. 내용 중심으로. 기능 중심이 아니라 내용. 이게 이제 뭐다 내용 중심으로 해가지고 오븐으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나중에 이걸 스크래치 어떻게 좀 발전돼가지고 스크래치는 이렇게 이제 만들었습니다. 해가지고 이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내용 중심으로 해주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제 유튜브 동영상 업로드를 하는데 각각의 포트폴리오 상세 페이지 하단에 유튜브 영상을 링크를 넣어가지고 거기서 바로 볼 수 있도록 또는 이제 눌러가지고 넘어가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영상을 어떻게 만드냐? 여러분들이 웹사이트를 만들었고, 그다음 포트폴리오 뭐 오픈 프로토타이핑이나 뭐 스크래치 코딩이 있겠죠. 얘를 어떻게 이제 만드냐? 그러니까 이걸 쉽게 만들 수 있는 그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최신 파워포인트 같은 경우는 파워포인트에서 그걸 화면 녹화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또는 이제 반디캠 이런 거 있죠. 반디캠으로 화면 녹화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 하면서 마이크로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면 됩니다. 뭐 정 안 되면 여러분들 뭐 그 거치대 같은 거 놓고 스마트폰으로 해도 되겠죠. 스마트폰으로 놓고 이렇게 해도 되긴 하는데 좀 더 깨끗하게 하려면 화면을 이제 캡처하는 동영상 캡처가 있습니다. 이걸 하는 게 좀 더 좋은데 그 방법은 파워포인트나 반디캠 등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이제 그런 동영상을 여러분들 유튜브 영상에 이제 유튜브 채널에 올려가지고 볼 수 있게 하는 게 좀 필요하고요. 자, 유튜브 채널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사이트 동영상 들어가고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 1 결과 들어가고 포트폴리오 2 결과 들어가고 또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뭐 유튜브 영상 뭐 링크라든지 이런 걸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하는데 뭐 강의 평가에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왜 이제 자기 얼굴이 나오냐, 그 다음에 자기 뭐 목소리가 나오냐 이런 게 있는데, 자, 우리가 이제 스타트업 활동을 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보면 적극적으로 이제 외부랑 소통하는 겁니다. 문제 해결 활동을 하는데 외부랑 소통하는 거, 그러면서 자기를 계속 알려야 돼.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가 내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를 알리는 이런 게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자, 모두의 스타트 코딩을 하는데 뭐 자기 얼굴 보이기 뭐 싫다, 뭐 내 목소리 듣기 싫다, 이거는 스타트업이랑 안 맞는 거예요. 스타트업이랑 안 맞기 때문에 이거는 그러니까 이 교과목 취지랑 전혀 안 맞는 거거든요. 교과목 취지에 맞게 여러분들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소개하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진, 여러분들 목소리 꼭 집어넣어가지고 여러분들을 적극적으로 어필할 수 있는 이런 결과물을 만들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한 게 이제 그러면 과제 평가를 어떻게 하냐 궁금하죠. 자, 과제 평가를 이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앞에 이제 그 각각의 기능을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에 이제 초기화면, 웹사이트 초기화면 만들고 여기에 로고랑 뭐 메뉴, 서브 메뉴가 들어가야 되고 하위 메뉴 들어가야 되고 쇼케이스가 있고 유튜브 동영상이 있어야 되고 이런 거 각각에 대해서 제출한 점수가 있습니다. 제출 점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내용을 또 봅니다. 그래서 내용 점수가 몇 점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요. 프로필 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소개, 이력, 뭐 계획, SNS 등 이런 것들 들어갔는지 이게 2점이고 내용 점수 5점. 포트폴리오 목록 있죠. 포트폴리오 내가 만든 포트폴리오 1 마이 스토리, 포트폴리오 2 아워 스토리 이미지 넣어가지고 링크를 그냥 제대로 이렇게 가도록 했는지 이게 제출 점수 2가 되겠습니다. 프로필 1,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1 마이 스토리 소개하는 거, 그다음 오픈 이미지 URL, 스크래치 이미지 URL, 유튜브 동영상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제대로 했는지 이제 점수가 있고 내용 점수 4점입니다. 마찬가지로 포트폴리오 2 아워 스토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요. 컨택트 페이지 제대로 구현을 했는지 2점, 유튜브 채널 만들어 가지고 유튜브 동영상 1, 2, 3 그 다음 기타 이런 것까지 했는지가 제출 점수 2점, 그 다음에 내용 점수 2점 이래가지고 전체적으로 이 제출 제대로 구성을 했으면 30점, 내용이 이제 정말 좋은 내용이면 20점 만점입니다. 자, 그래서 전체 50점으로 이렇게 구성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점수가 어떻게 되냐? 우리 이제 20년도 이제 1학기 같은 경우 보면 이제 과제에
평균 점수를 이제 봤더니 37점입니다. 50점 만점에 37점. 이게 이제 평균 점수예요. 물론 제출 안 한 학생들은 다 뺐습니다. 제출했는데 이제 몇 점이냐 했을 때 37점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걸 다 구성을 하고 그다음 내용도 좋고 하면 뭐 이렇게 뭐 잘 받을 수 있겠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감이 잘 안 오겠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우리가 그 참고할 자료가 있습니다. startcoding.kr 사이트를 만들었어요. 이 교과목을 만들면서 강의를 하면서 사이트 하나 만드는 과정이 동영상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통해 가지고 사이트를 만들었고 여기에 보면 이제 쉐어라고 하는 공유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서브 메뉴로 학기가 들어가면서 19년도, 2019년도 2학기, 그 다음에 2019년도 겨울 방학, 그 다음에 2020년도 1학기 이런 식으로 각 학기마다 한 10개 내외로 뽑아가지고 공유하겠다라고 이제 한 학생들이 있어요. 이 학생들의 내용을 여기에 올려놨습니다. 그러면 이게 딱 정확하진 않지만 그래도 대충 이렇게 만들면 되는구나 라고 참고할 수가 있습니다. 웹사이트 만든 거 참고할 수 있고요. 그다음 스크래치 코딩 만든 거, 스크래치 코드도 참고할 수 있고, 그 다음에 5번 프로토타입 만든 것도 참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두의 스타트 코딩 페이스북 페이지가 있습니다. 여기 페이스북 페이지에 보면 가끔씩 중요한 이벤트 같은 게 있을 때 여기 올리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2학기에도 오프라인으로 어떤 설명회를 한다. 과제 만드는 교육을 한다라고 했을 때 모두의 스타트 코딩 페이스북 페이지에 올려가지고 홍보를 할 겁니다. 그래서 요것도 이제 좋아요 통해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고요. 모두의 스타트 코딩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여기에 설명회 가이드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름 방학 때 가이드 설명회 영상을 올렸고 그 다음에 이번 영상도 지금 녹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만들어 가지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도 추후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하면 될 거고요. 자, 이제 기말고사입니다. 자, 우리가 교과 과정이 어떻고, 그 다음에 과제가 어떻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기말고사가 어떻다라는 걸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OX 문제 30문제입니다.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각 1점씩 해가지고 전체 30점입니다. 그 다음에 출제 의도는 좀 외우고 이건 아니라 이걸 이해를 하는가, 이거를 이제 보는 겁니다. 이걸 제대로 이해를 하는지 이해 위주고, 여기 보면 어떤 문제는 보면 이제 코드가 나와가지고 스크래치 코드가 나와가지고 요 결과값이 뭐냐, 이게 이제 결과값이 맞느냐 틀리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코드 문제도 이제 몇 개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출제 범위는 전체 주차에 걸쳐 가지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퀴즈가 있고 그 다음에 핵심 정리 내용이 있죠. 여기서 많은 부분이 반 이상이 나와요. 그래서 이것만 잘 해도 적어도 반 이상은 맞는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여러분들 잘만 찍어도 OX니까 반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조금 더 하면 이제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제 점수를 봤더니 작년 2학기랑 그 다음에 작년 이제 겨울방학 때 평균 점수가 23점이었어요. 30점 중에 23점. 근데 1학기 때는 봤더니 한 21점 조금 내렸더라고요. 약간 문제를 조금 업데이트 해가지고 했더니 조금 내렸는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20점 이상은 이제 받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지정된 그 시간이 있을 겁니다. 나중에 이제 기말고사 시간이 이제 딱 공지가 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 때문에 못 봤습니다. 이거는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시험을 못 본 거예요. 추가 시험 없습니다. 그래서 제 시험은 없고요. 그 다음에 시험 시작한 다음에 25분 내에 끝내야 돼요. 끝내야 되고 반드시 사전 모의 테스트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시험 환경을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기말 고사 부정행위 가이드라인 25분 내에 반드시 제출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키보드 조작을 이제 부정행위로 이제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키보드를 다른 거 막 창 열고 하는 것들 있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체크를 하기 때문에 이 창에서만 계속 작업하는 게 이제 필요합니다. 그래서 몇 번 이상 이렇게 부정행위 로그가 기록이 되면 부정행위로 간주돼 가지고 점수가 부정행위 해가지고 점수가 안 나가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네, 그래서 이거 주의를 하고요. 자, 이것으로 해가지고 제가 준비한
과제, 그 다음에 기말고사 설명을 이제 다 마쳤습니다.